부처 위상 제고.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부처 위상이 제고됐다는 걸 몸으로 느끼십니까? 네, 저희들이 제가 와서 따뜻한 보훈 정책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데 그 원동력 정부 내에서의 위상 제고가 몸으로 느껴지시느냐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 스스로가 큰 상흔을 입고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공직까지 복귀하시는 매우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이 보훈급여 관련해서 이 병급 금지 지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국군 장병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전공을 세워서 훈정을 받고 다만 고엽제 피폭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참전, 무공, 상해의 각각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 논리 이외에도 보훈처의 자체 논리에 의해서 이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간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보훈처에 안 해주고 싶겠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대로 네. 보훈처 정부 내에서의 위상 때문에 그랬다면 보훈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야 보훈가족에게 많은 것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거에 적극 찬성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보훈처의 입장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 문제라고 하면 보훈처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참전, 무공, 상해에 관해서 각각 병합해서 단순 더하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간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산부처가 하는 얘기처럼 보훈처가 해와서 제가 매우 유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훈처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얘기들인데 우리 국가유공 상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철물을 싣고 다니거나 휠체어 같은 걸 싣고 다니려면은 차량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 보철용 차량 관련한 혜택에 대해서 여전히 옛날 기준이 2000cc로 지금 그대로 머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라는 법안이나 제안을 했는데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내용? 네, 공감하고 하여튼 행안부하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국감 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각종 보훈처에서 나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이 수당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나중에 이건 복지부에서 따질 문제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소득으로 산정해서 그리고 이게 합쳐지면 국가에서 유공이나 상해를 입은 다음에 얻어지는 이런 수당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 제가 우리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부탁하면서 국감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보훈처장님 종합국감 때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권익 위원장님.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보훈처 차장님, 보훈처 차장님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 현재 몇 가지 법에 참전 명예수당하고 무공 명예수당 상위 보상금이 이게 서로 중복하는 경우에 중복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죠. 법에 아예 금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정 법안을 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훈처가 이제까지 반대하는 논리가 전쟁 참전이란 동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가 됐기 때문에 이 이중보상이다 이런 논 거죠. 네, 반대하는 이유가. 근데 제 생각에는 동일 원인이지만은 단순히 참전한 사람하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무공을 세운 사람
그리고 무공을 넘어가지고 실제로 몸을 다친 사람들 간에는 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국가보훈처 차장 심덕섭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법률 체계상 한 가지 이제 국가에 대한 공헌을 한 거에 대한 한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한 경우에는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게 이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예, 그 취지는 뭐 하고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급은 하되 차감회가 병급하는 방법으로, 그죠? 그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참전해가지고 수당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공을 세운 사람하고, 또 심지어 자기 신체를 다친 사람하고는 달리 대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병급을 하되 차감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의원님 저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때 좀 이 문제도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유념하여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똑같이 또 법률 개정 사항인데 생활조정수당이 있죠. 보훈 대상자 중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한테 생활조정수당을 주는데 통계 수치를 보면은 이 생활조정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한 39만 명인데 실제로 지급되는 게 5,398명입니다. 근데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이거 보십시오. 김용건 선생이나 또 최효용 선생이나 김영택 선생 같은 경우 다 이 무공 훈장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근데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는가를 물어보니까 신청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하도록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가족들도 이미 대부분 다 돌아가셔 버렸고 이미 치매가 걸린 분들이 때문에 신청하는 줄도 모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은 동사무소, 읍이나 면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병급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또 무슨 돈을 받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을 바꿔가지고 신청주의도 유지하되 집권주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복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이제 보훈처에 이제 생활조정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발생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런 김용건 선생님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좀 복지부와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복지부와 협조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을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실무자들 반드시 기록해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저희 피우진 장관님 오셔서 펴는 이 따뜻한 보훈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안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세 번째 전몰군경 자녀 수당 아시죠? 아버지가 네. 6.25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으면은 그 자녀들이 100만 4천원의 월수당을 받고, 98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11만 8천원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98년 1월 1일자로라는 거를 두 부모짜리 딸애가 그전 같으면 100만원, 그 이후 같으면 11만 8천원 받는, 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2월 달에 법안 심사를 할 때 그러면은 이걸 이제 98년 1월 1일 이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우리 신규 자녀라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중위소득의 40%를 주자 그렇게 하니까 차장께서 그러면은 예산 부담도 너무 크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오래 살아가지고 이 미망인 수당 받은 사람과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용역을 내가
바람직한 안을 내가 보고하겠다는데 사실 꼼꼼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정부가 바뀌고 이런 과정이 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분명히 이 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받으면은 그 다음에 98년보다 한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은 뭐 80만 원, 그 다음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어머니가 그 미망인 수당을 받은 거하고 비례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대줘야 되는데 이거를 법안 심사 때 급하니까 그냥 약속하고 그다음 꼼꼼히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처자님 바쁘시니까 이건 반드시 챙겨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이 건도 이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7월부터 이제 이분들께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액수가 너무 뭐 적은 시간 이유는 다 됐으니까 뭐 상황 자체는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분들의 나름대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형평성 문제를 시기별로 나눠 가지고 그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대책도 만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예산국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국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좀 정무위에 좀 부탁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쓰세요 그냥. 그래. 어제 하도 허리 나가지고 15초를 자를 수가 없어. 어제 하도 허리 나가지고 또 이래 예, 그래, 예. 차장님 고맙고요. 반드시 법안이 제출되면 긍정적인 의견 주시고 보훈처장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온건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그 보훈 대상자들한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또 이해관계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돈이 이제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합리적으로 그 용역을 설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좀 설득하도록 하고 또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억울함이 굉장히 많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훈처장님께서 거대 담론적인 거나 이 코드 문제보다도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주시고 뭐 하나 이야기하면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30만 원 내년에 되는데 네. 병장 봉급이 내년에 40만 원 됩니다. 네. 이 문제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는 만큼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최근 보훈처장님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현재 월 22만 원이고 내년 8만 원 인상돼도 여전히 최저생계비 99만여 원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추가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네.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28곳의 추가 수당은 평균 8만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4배 차이가 나서 받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인천의 경우만 해도 시에서 5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고 구군에 따라서 어떤 데는 3만 원 주고 어떤 데는 8만 원까지 줘요. 그러니까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6.25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은 86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가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때 국가 보훈 이념이 반영되도록 법에 네. 예, 주거용 오피스텔의 그 취득세 중과 등에 대해 가지고 민원 분석 자료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과세 그 정책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참전 수당의 인상에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8만 원이 올라서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지방 관련해서는 14년도에는 5만 원이 차이가 5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최소 근데 17년에는 최소 8만 원으로 해달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